총 8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전략 필기해 드릴 테니까 까먹은 친구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요것들은 안 풀 거예요. 여기서는 하는 거야. 요걸 학교에서도 했을 거고,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니까. 손이 가야 돼.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극한의 성질과 몇 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계산 문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한번 쭉 볼 건데, 자, 크게, 자, 여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 맞아?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앞장에 그래프 문제도 두 가지가 있고, 계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별 한번 전략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숫자로 가는 극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방학 때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어떤 좀 루틴을 쫙 해놨거든요. 한번 오랜만에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이 숫자를요, 뭐 그냥 한번 대입해봐라 라고 말했을 거야. 바로 앞장의 숙제에서는 그냥 대입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 거 안 나오지 시험에. 자, 그냥 대입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보통은 안 돼요. 보통은 안 되고, 이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간단히, 자, 소위 간단히 뭔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대입하는. 이제 요 그림을 설명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간단히가 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자,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자, 인수분해 문제 맞아요? 인수분해.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단히.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다? 유리화.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유리화 문제가 되겠지. 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간단히 하시면 뭔가 약분되면서 대입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통분해하는 문제가 있어.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숫자로 가는 문제인데 통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간단입니다. 간단히 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그냥 대입도 안 돼, 간단히도 안 돼, 자 그런 문제까지 왔다. 자, 그 경우는 뭐다? 3번까지 왔다는 말은 일단 발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이 3번까지 왔단 말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지난번 숙제에서 많이 봤던 이런 문제 어떨까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대입도 안 되죠. 그러다 간단히도 안 되죠. 뭐 이런 문제는 이제 발산일 거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수렴인데 보통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보통 수렴하는 경우는 이제 0분의 0꼴이다라는 거야. 얘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0분의 숫자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는 세 문제가 대표 문제고, 자,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까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자, 무한대꼴의 문제가 있어. 자, 이 경우도 어쩌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책에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문제가 소개가 됩니다. 다시 여기 있는 세 문제가 자, 여기서 드릴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불리는 세 문제예요. 실제 약간 분수 모양이 되는 문제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통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여기 쓰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실제로 얘만 보시면 무한대고 얘만 보시면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이런 어떤 모양들. 혹은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리고 자 오랜만인데 자 가은아 요 모양들 원래 기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기였지. 나눠보시면 여러분들 상식을 동원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많이 풀어봤더니 뭐에 따라서? 이 차수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오랜만인데 첫 번째 문제는 차수가 분모가 더 크잖아. 이 경우는 나오나 항상 뭐가 되게? 0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기 바래요. 두 번째, 자 차수가 똑같을 때는 우주야, 얘 정답 얼마게? 그렇죠. 차수 똑같으면 외우실 거는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물론 이번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라 조금 주의할 게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차수가 더 클 때는 얘나야. 보통 이런 경우는 정답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요게 이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발산인지는 아까 가은이가 말한 그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자, 요게 약분되거든요. 요렇게 3분의 x만 남잖아요. 이 경우는 뭐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보통 요 세 번째는 발산하는 모양이 돼요. 차수에 따라 그럼이 되고 뒤에 가보시면 그럼 기억나? 추리하는 문제가 나와요. 뭐 2차식인데 이게 뭐 수렴하면 그러니까 2차구나 뭐 추리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자, 특히 이 모양들은 잘 안 나와서 기억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 모양도 여러분들이 전략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다항식 모양의 문제는요, 기본 전략이 뭐냐면 역시나 최고차항은 최고차항이에요. 이 최고차항으로 뭐 하는 게 전략이다? 맨 앞에다가 묶어주는 게 이 문제 전략이에요. 다시 자, 이런 모양들도 전략이 있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입니다. 자, 묶어보시면요, 한번 써볼까? x 3제곱분의 5 플러스 x분의 2가 아니라 맞구나. x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자 무한대니까 둘 다 0이 되고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이거를 푼 걸로 정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말 좀 드리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누가 요 가장 큰 차수가 끌고 간다 라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수를 보고 사실은 푸는 문제예요. 정답보다 얘는 마이너스 뭐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밑에 있는 58번 문제는 꽤 유명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의 기본 전략은 뭐였다? 유리화입니다. 이 문제는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유리화를 해보시면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x분의 분자인 4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
이 존재한다는 거야. 지우야, 분모의 최고차항이 얼마게요? 네, x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차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x로 나눠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모는 이렇게가 되고 분자는 x분의 4가 되니까 0, 0 날려보시면 0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한번 정답만 불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요 문제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안 풀 거예요, 이제. 기본 문제니까 꼭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자, 48번에 정답 2 불러드릴게요. 50번에 4. 자, 52번은 0. 53번은 2분의 5. 54번은 무한대. 그리고 6번이구나. 56번은 무한대. 58번은 0. 그리고 60번에 마이너스 1. 자, 통분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 맞은 친구? 그럼 틀린 친구들도 이유 발견했나요? 나오나? 자, 꼭 풀어봐.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다음 장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문제가 이제 미정계수 문제라고 왔다 갔다 문제인데 아주 핫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아시죠? 시험에 안 나와. 보통 문자가 A, B 두 개는 들어가야 맛이 살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 기억나세요? 이른바 샌드위치 정리 혹은 조임 정리라고 혹시 학교에서 말씀하시던가요? 하세요? 네. 샌드위치 정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리미트를 거셔야 되는데 양 옆에다가 거시면 되겠죠. 똑같이 나오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도 걔를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남은 시간이 그냥 35분 남았는데 계산 한번 쭉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야. 좀 진지한 것도 있지만 진지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형 6번부터가 아마 오늘 숙제인데 한 문제 한번 맛 좀 볼까요? 87번 문제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뭐 나름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죄송해요. 오늘 제가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조금만 드릴게요. 근데 얘는 실제로 오래 안 걸려요.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 얘나요. 컨셉이 뭘까? 뭐로 푸는 겁니까? 인수분해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해요. 자, 자, 여러분 지금 이해했어요? 이 문제 혹시 인수분해란 말 동의하세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요, 만약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유리와 또 어쨌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쓰면 되겠지. 자, 배운 대로 가자면 1단계 자, 그냥 넣어보시면요 0분의 0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간단히 된지 뭐라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누가 봐도 유리와 하고 싶잖아요. 유리화를 이렇게 하시면요 이 식이 어떻게 된다? x 빼기 9분의 자, x 빼기 9 곱하기 f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서 약분되겠죠? 약분되고요. 여기 있는 리미트를 걸어주시면 자, 리미트 fx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 되니까 정답을 받아 1번이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간단히 그냥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유형 7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려야겠죠. 하나 주의할 게 있다는 거지. 어떤 문제 풀 때. 근데 가끔은 이걸 안 해도 정답이 맞을 때도 있어요. 이제 가끔은 이걸 안 하면 정답이 아예 틀리진 않고 약간 부호 차이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 뭘까요? 이 학기는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진짜 괜찮아. 내용이. 1학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일단 1학기가 양이 워낙 많았어요. 아무리 아마 교육과정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2020 몇 년도에 또 한 바뀌면 좀 밸런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그런 말이 인터넷에 있더라고. 수학 원이 수학 포기하게 만드는 완전 무덤이라고 하더라고. 틀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문제는 자, 시간은 뭐 충분했죠? 자, 이 문제는 가오나 컨셉이 뭐게? 맞아요. 자, 주의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모든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무한대일 때의 가정이야. 사실 무한대일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역시나 뭐 치환이라는 게 참 다용도죠. 치환을 이용해서 이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나오나 x를 뭐라고 치환할까? 이렇게 치환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 치환의 의미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다시 x 입장에서는 점점점 작아지는데 t 입장에서는 점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방향만 바꾸는 치환입니다. 방향 바꾸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자리를 t로 이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사실 뭐 그냥 푸나 똑같겠네요. 자, 지금 정답 얼마지? 2. 똑같으니까 2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만약 우연히 풀어도 맞추긴 해. 근데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낼 때는 뭔가 이제 부호를 보통 이걸 안 하면 부호 차이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유형 8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면 다 계산 문제야. 이런 건 뭐 유형이라 부를 수가 없어 원래. 일부 계산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유형 8번은 아까 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딱 두 문제인데 그냥 뭐 유리화하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자, 왼쪽에 있는 유형 9번 문제는 우주야. 이거 딱 봐도 이제 무슨 문제예요? 보통 이런 모양 딱 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전개. 통분하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눈에 있죠, 전개. 통분하는 문제예요. 통분해서 예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값이 있다고 했잖아.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주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 유리화, 인수분해, 통분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미정계수 문제라는 게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른바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가장 대표 문제는 이제 97번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앞장에서 아까 몇 문제 소개된 문자가 한 개짜리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문자가 A, B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돌아오면요. 아까 제가 예나 질문 때 그랬나? 이제 항상 이런 식은 12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미분을 잘 이용하시면, 로피탈을 이용하시면 이런 유의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원래 풀이나 미분 풀이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 나는 친구는 둘 다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이런 미정계수가 얼마나 중요하면 거의 지금 한 장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본 계산 문제는 나와도 한 개만 나오지 않고 막 두세 개 묶어서 막 가속이 좋게 나오던가 안 나올 거예요. 재미없잖아.
10초 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자, 이 문제 A, B 구하는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문제. 극한값을 주고 식 네가 만들어 볼래? 자,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첫 번째 풀이는요. 첫 번째 풀이는 자, 원래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원래 풀이랑 두 번째 풀이랑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원래 풀이는 자, 원래 풀던 대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원래 풀던 대로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잖아. 분모가 0이 되죠. 첫 번째죠. 자, 첫 번째 식이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분자도 0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시각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갔냐면 이 식을 여러분들 반대편 2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위에 있는 B 자리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서 문자를 한 개로 줄입니다. 자, 로피탈 굉장히 중독성이 커. 그걸로만 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원래 풀이가 기억이 안 될 때가 나와요. 자,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놀랍게도 혹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자가.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딱 돼요. 이 문제는. 곱하면 1 나오고 곱하면 a 빼기 1 나오고 대각선끼리 곱한 걸 더하시면 a 나오겠죠. 크로스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까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분되죠.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a 빼기 2가 나옵니다. 근데 이 a 빼기 b가 어느 쪽에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 A 값이 나오면 B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원래 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핵심은 뭐다?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한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배우고 왔으니까 자, 이른바 로피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 식인 0분의 0꼴은 이 로피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애초에 로피탈의 기본 조건이 0분의 0꼴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로피탈의 장점은 뭔가 이제 컨셉이 들어갈 찰나에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뭐 하자? 지금부터 분모 분자를 미분하겠습니다. 다시, 자, 분모 분자를 미분하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거 똑같이 나오죠? 진짜 열심히 구했는데 뭐 바로 나옵니다. A 빼기. 자, 이게 얼마다? 2다. 그래서 A 값 나오고 똑같이 B 값 나오겠죠. 자,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 대표 문제입니다. 이런 게 대표 문제고 아마 시험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이어서 위에 있는 98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역시나 미정계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리와 관련 미정계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루트란 걸 미분할 줄 아시면 사실 얘들 로피탈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루트의 미분은 미적분 배우시는 이과생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과생들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함수 전부 다 미분 안 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책 구성은 똑같아. 극한, 연속 똑같은데 이제 그게 심만 바뀌어 심만. 그래서 지금 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 흐름을 기억하면 의외로 미적분은 좀 할 게 많지가 않아. 그냥 새로운 공식 몇 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사인 미분함보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특강할 때쯤에 제가 다른 반 친구들한테는 이 루트의 미분도 그냥 소개를 드렸거든요. 로피탈 쓰라고. 다음 특강이네. 시험 대비할 때 중에 좀 시간 널널할 때 루트 미분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이거 미분할 줄 알면 로피탈 가능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원래 뿌리는 제나 얘나 동일해요. 영분의 영꼴을 시가나 정리해서 대입해서 문자 한 개로 그리고 뭐 얘는 유리하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영분의 영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는 게 영분의 영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에다가 2 넣으면 0 나올 거고요. 분모에다가 2를 넣어도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시각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문자를 한 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x-2a 분의 루트 12 플러스 x제곱 빼기 2x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센스 제가 방학 때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a를 이렇게 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a로 묶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a분의 1을 요 리미트 바깥으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냥 이 a분의 1을요 리미트 바깥으로 꺼내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꺼내보시면 이 문제는 뭐다? 어쩌면 그냥 기본 계산 문제가 돼요. 이제 a가 바깥에 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가지고 a를 구하시면 되겠죠. 특히 제 경험상 요 문제에서는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꺼낼 수 있는 경우는 예쁘게 꺼낸 다음에 괜히 주렁주렁 달고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요 두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요 두 문제가. 자, 풀어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유형 11번은 사실 뭐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 하나만 해볼까? 자, 103번 가볼게요. 또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근데 미정계수는 원래 전략이 뭐냐면 원래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과정에서 그냥 고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03번 문제는 원래 어떻게 푸냐고요? 그것대로 하면 되겠죠. 자, 103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줄게요. 이제 남은 기간은 그냥 다 외우세요. 다 그냥 기억하고 까먹지 말고. 영어 제가 잘 모르지만 영어는 막 그 지문 다 외운다면서요. 그 많은 거. 다 외우세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푸시기 전에 기본 계산부터 많이 풀고 넘어오세요. 다시 여기 풀기 전에 기본 계산부터 많이 풀고 다 풀고 넘어오세요. 그런 거 딱 보면 아까 했던 거 반대로 나오네.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분 30초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아까 앞에서 소개되기로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문제고, 자, 혹시 예나야,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원래? 이게 유리화해서 분모의 최고차 문제 맞나요? 그러니까 그 말 먼저 나와야 돼. 원래 이거 어떻게 풀냐는 거야. 해보자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원래 기본 전략이 사실 이제 중3 학생들은 갸우뚱하겠지만 분자를 유리화하는 문제예요. 다시 분모를 1이라고 두고 유리화를 합니다. 해보시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자, 써볼게요. 약간 암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맞나요? 이렇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기거든.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나오면 얼마지? x죠. 나눠볼게요. 자, 저는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했잖아. x로 나눴으니까 안쪽은 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x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무한대니까 누구? 얘가 지워져.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갸우뚱하게 돼. 이런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 과연 수렴할까요? B라는 말은 지금 이게 수렴하는 문제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수렴할까 안 할까? 누구야? 이게 이런 수렴 안 해요 지금. 자, 누가 문제냐면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 이 문제. 얘가 같이 없어지면서 숫자만 다 남아가지고 수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서 추리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뭐가 죽어야? 자, 이게 영대하게 이 문제. 그러니까 배운 대로 쭉 따라가다가 뭐야 이거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결론으로. B를 안 넣었어요. 그럼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발산입니다. 이 문제는. 얘를 없애세요. 어떻게? 제가 0이다. 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자, A 값이 2개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특별히 뭐 A가 양수란 말, 음수란 말 없네요. 둘 중에 일단 아무거나 나오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요, 제 예상에 양수든 음수 똑같은 숫자 나올 거예요. 이런 나눗셈 같은 게 보통 뭐 뿔뿔, 마마 똑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 저는 한번 A를 루트 2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쭉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분모의 루트 2 플러스 A분의 분자의 1만 남겠죠. 그리고 A 자리에 제가 루트 2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화까지 하시면 이게 뭐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A 나누기 B, 자 A 나누기 B 하라고 있으니까 해보시면 아마 정답이 4가 나올 거고, 자 제가 안 해봤지만 상상되세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로 가면 이 문제 이거 선택할 수 있네. 여러분 이걸로 갈 수가 없네요. 여기 0되네. 그치? 이게 선택의 순간에 둘 다 해보면 뭔가 모순이 생기는 문제, 이 문제. 모순이 되고 결국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4.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리를 좀 요구하는 문제라 아마 B 플러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의 추리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리라고 하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문제가 밑에 있는 104번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104번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방학 때 별표 치면서 보통 이 문제는 한 3가지의 힌트를 줘요. 어떤 다항식인데 다항식도 힌트예요. 다항식인데 저거 되고 요거 되고 저거 이거 되게 3단계로 가는 문제가 되고 약간 눈이 가야 될 순서도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아마 원래 학교에서 얘는 좀 그나마 쉬운 편이야. 저게 하필 1차식이네. 그렇죠? 시험에 1차식 안 나와요.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정예술은 무조건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나름 재밌는 문제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그냥 구구단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재미가 없어. 그걸 좀 이용해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자, 15분 남았습니다.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 어디까지예요? 18쪽까지요. 저 뒤에 있는 숙제는 토요일에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다들 풀어보셨겠죠? 뭐 얘는 사실 세팅이 조금 쉽게 나와서 좀 빨리 풀립니다. 자, 이 문제는 오랜만인데 별표 하나 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흐름을 방학 때도 이제 흐름을 기억해야 되는 게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는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 첫 번째는요, fx가 많고 많은 것 중에 다항식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수학수는 다 다항식이에요. 미적분 수학. 근데 이제 어쨌든 fx가 다항식 아닐 수 있잖아. 우리가 유리식도 배웠고 모리식도 배웠고 모든 식 다 배웠잖아.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다항식은요, 뭐가 존재한다? 이른바 차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식이 가야 돼요. 너는 차수가 있네.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차수가 있는데 그 다음 자 번호 잘 돼 있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 무조건 두 번째를 어디로? 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가 말한 게 있을 거야. 사소하지만 이거 두 개가 바뀌어 나오면 나는 거 조금 몰라요. 왜? 저걸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뭔가 너네도 모르게 그 먼저 나온 걸 먼저 보게 되잖아. 근데 얘 무조건 무한대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혹시 얘나야 그 이유 기억나세요? 여기서 우리한테 뭘 알려줄게? 맞아요. 자, fx의 차수를 알려줍니다. 간접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은 분석을 끝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1이 나온단 말인 이 fx가 뭐다? 몇 차식? 너 1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만약에 이 친구보다 차수가 낮으면요 0이 나와야 되고 더 커지면 발산합니다. 차수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오나 뭐도 알 수 있지? 개수가 얼마일까요? 이것도 저희가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뼈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이쪽으로 토스하는 그런 문제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대로 또 아까 미정계수 문제 여기가 미정계수예요. 그래서 이 다 연결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다. 그래서 데이터 보시면 b 값이 얼마다? 4까지 나와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대입해서 푸는 그런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문제 말고 오른쪽에 106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106번도 이제 약간 다른 스타일이지만 추리하는 문제. 이런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시간이 조금 촉박해졌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1분 20초. 추리하는 문제예요. 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약간 어느 정도 힌트까지만 드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앞에랑 조금 달라졌어.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다음식이 아니라 차수를 알려주네요. 이유는 밑에 주어진 조건 보시면 무한대란 조건이 없잖아. 그게 없기 때문에 차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 이유에서. 자, 어쨌든 3차식이니까 제일 큰 게 3차항이에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식이 나오는데, 자, 이 식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식이 하는 거다. 항상 0분의 0꼴. 그리고 뒤에 미분되고 나면 로피탈까지 항상 12개를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0분의 0꼴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어떤 식이 나온다? 자, F0은 0이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fx를 조금씩 만들 거예요. 3차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 0 넣었을 때 0이란 말은, 자, 다시 말하면 인수로 0, x가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인수로. 그럼 인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쳤을 때 0 넣었을 때 0이란 말은 인수로 x가 있는 거 맞아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인수, 보통 인수 정리라고도 배웠고 고1 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 자, 같은 행위를 3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얘도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니까 분자에다가 1을 넣은 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나오나 여기 인수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얘는요, 인수를 만들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3차식이니까 다은아, 여기가 몇 차식이지? 1차식이니까 뼈대를 A, B라고 불려준다면 이렇게 이제 A, B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A, B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이 fx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2랑 마이너스 1 만나서 A, B에 관한 식이 2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유명한 또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문제는 어떤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는 사실 어렵지 않아. 이거는 진지할 건 없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장이 유형 13번인 딱 봐도 냄새 나시죠?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런 세팅은 거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108번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이거 컨셉 하시면 뭐 오래 걸릴 것도 없고 딱 20초만 드려도 될까요? 자, 다음에 있는 유형 13번은 아까 말했던 샌드위치 먹고 싶다. 자, 10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나마 약간 유형이죠. 유형이. 실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막 너무 친절하게 가운데 fx가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모양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뭐 이미 정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혹시 우주야 정답 얼마인 줄 아세요? 아직 안 나왔어? 자, 이 문제는 요거를 묻고 있잖아. 여러분이 이제 성질 이용해서 요 가운데다가, 핵심은 가운데다가 저 모양을 만드시는 거였거든. 자, 어떤 모양이냐면 먼저 fx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를 다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나누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해주신 다음에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거시면 되는 문제 맞나요? 그럼 가은아 정답 얼마 나올까? 3 나오겠죠.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아무 정도 내다 보면 제곱해서 4 나올 거고 1이니까 3번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활용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필기하자면 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이 있는 경우. 자, 밑에 있는 몇 번 문제가, 자, 지우야, 밑에 있는 몇 번 문제가 식이 있는 문제예요? 몇 번 문제? 여러분들 몇 번 문제가 식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가끔 이해 못하더라고요. 식이 있는 게 나오는 몇 번이야?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112번 문제. 이거 식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마지막에 리미트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그치? 혹은 113번 문제도 식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식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111번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고 이제 식만은 다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게 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 있는 거는 어쩌면 식을 먼저 보시고 시키는 것만 구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요거 두 개 하나씩 맛만 보고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시고 오세요. 자, 113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식이 있는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식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건데 없는 것만 올라가서 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없는 것만 올라가서 알아오시는 거예요. 자,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이거 필요한데 올라가서 걔가 누구지? 이거네? 걔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이제 흐름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도 못 푸는 친구들이 이제 그냥 넓이를 못 구하는 거죠. 그림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조금 하면 되는데 이제 맨 위에 있는 식이 없는 게 특히 제 기억 속에 신사고 지금 책 편집하는 중인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정말 교과서 문제인데 원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좀 어렵죠. 사실 책 만드는 게. 자,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식이 있다고요. 어디에? 여기 있잖아. 식이 있다는 게 이런 말이야. 어떤 친구는 쌤 이것도 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약간 재료 같은 거고 마지막에 딱 묻는 게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A가 주인공인데 분모는 문제가 안 돼. 이거 루트 있는 거잖아. 뭐가? 분자에 있는 SA라는 게 없어. 이거를 알아봐야 돼. 그리고 SA가 뭔지는 위에 살짝 올라가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삼각형 하나 보이세요? 자, 이거의 넓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혹시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자, 넓이를 구한단 말은 삼각형이니까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맞을까요? 기본 공식은?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미 높이는 알고 있네. A라고. 밑변만 좀 주세요라고. 밑변만. 요 길이만.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인젝션인데 이 길이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요 점 있지. 요 점의 y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다시 요 점의 y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게 요 길이 맞아요? 저 y가? 저의 전략은 저 y 값 구하는 걸 전략으로 세울게요. 자, 그리고 y 값 구하는 방식은요. x가 a일 때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때 y 값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망설이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y제곱은 있죠. 여기서 중3 때 배운 것처럼 뿔마루트를 씌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는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왜 두 개냐면 위아래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플러스 쪽을 원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구해온 게 뭐다? 어쩌면 요 길이 요 y 값을 구해온 건데 제가 꼭 요 길이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길이도 이제 대칭일 거니까 똑같을 겁니다. 이해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112번은 더 쉬워요. 근데 맨 위에 있는 1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한번 제가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진짜 얘. 자, 1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뭔가 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방학 때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요 근래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 문장 같은 그 리미트를 좀 어떻게 말로 읽은 거예요. 우리 실제로 쓰는 말이잖아.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쟤는 어디로 가냐. 그런 문장. 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좀, 딱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 관리 미스로 인해 빠르게 좀 힌트만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식이 없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어디부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겠지. 어쩌면 여기까지는 그림에 관한 어떤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이 문장을 식으로.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미트란 거는 다들 아시지만 원래 극한이란 게 한없이 다가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자리에 뭐가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걔가 어디로 가냐 또 대상이 나오잖아. 근데 읽어보시면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이 어디에 있냐면 점 P가 그래프를 따라 원점으로 다가갈 때,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이 자리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점 P가 원점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FT는 어디로 가니? 이게 저희가 뭐 그래프라던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쩌면 상황을 이 자리가 이제 FT 자리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문장으로 딱 표현한 거죠.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자, 끝난 게 아니죠. 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있어. 일단은 이 식의 주인공은 T로 보여요. FT니까. 여기도 T로 바꾸셔야 되고 이것도 실제로 식을 구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다면 자, 점 P가 여기에 있는데 원점으로 간다는 거는 가은아 T 입장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T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원점 가는 거예요? 자, T가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들을 계속 해석해야 되는 거죠. T가 0으로 갈 때가 점 P가 원점 갈 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FT는 이제 위에 읽어보시면 FT에 관한 설명이 FT는 뭐 여기가 이제 FT에 관한 설명입니다. 쭉 읽어서 이제 하나씩 요구하는 뭐 직선도 구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Y 좌표, Y 절편을 구하는 게 FT예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 작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18초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나학생 18초까지 해보시면 되고 RPM도 17초까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맨 뒤에 있는 뭐 유형 리뷰라던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토요일날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미정계수랑 마지막에 활용을 한번 연습해보고 와. 여기까지 할게요.